나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에 대비하여 세계성의 분석을 구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성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까지 내가 도출해낸 이 세계성이라고 하는 거를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의 세계성을 구별 부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로 데카르트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이 일종의 철학의 교과서가 되기를 원했던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쓴 책인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제 학문 체계를 다 정리해서 일종의 교과서적인 책이죠. 여기에 의거해서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19절은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옴표가 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 이럴 때는 이제 따옴표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아니란 뜻이죠. 소위 말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세계는 연장된 사물들의 어떤 총합,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의 세계, 소위 말하는 세계의 존재론적인 규정을 한번 파헤쳐 보자 라고 하는 것이 20절이고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데카르트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런 이제 데카르트의 소위 말하는 세계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21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 19절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계가 연장된 사물로서 규정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데카르트에게. 특히 이제 여기서 따옴표된 세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말하는 세계, 또 데카르트의 세계, 이것은 연장된 사물로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을 하이데거가 그 19절,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잘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어떤 그 사유의 과정을 보게 되면 나는 생각한다, 에고 코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체적인 사물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찰에서는 나는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이고, 이 나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방법서설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그 유럽에서 자신의 책이 학문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학문을 잘 정리한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이제 이 나는 사유한다, 에고 코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체적인 사물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데카르트의 사유는 이원론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정신과 물체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관련된 것은 나는 사유한다 이고, 이것은 물체적인 사물하고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자연과 정신의 구별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제 이쪽이 자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신적 실체,
물체적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 다 이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실체 속성 양태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에게서 뭐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그런 구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데카르트에게서 먼저 이루어졌죠. 특별히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도 존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체로 있는 존재자의 존재를 실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텐치아라고 하는 실체. 근데 여기에서 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인인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이인데 그래서 이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애매하게 이중성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중성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존재를 우시아라고 할 때 이때도 이미 이러한 이중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근대 데카르트에게서도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존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데카르트에게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존재 혹은 존재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체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접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정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 속성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개의 실체는 고유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물체의 고유성, 고유한 속성은 바로 연장인 거죠. 엑스텐시아라고 하는 연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뻗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길이와 폭과 넓이를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물체적인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장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실체의 가장 중요한 고유성은 바로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연장이죠. 여기에 이제 양태로서 형태, 운동, 힘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딱함, 무게, 색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물체의 핵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고유성이나 속성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연장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형태나 운동이나 힘이나 딱딱함이나 무게나 색깔 같은 건 물질의 핵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물체적 사물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연장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봤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세계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제 속성, 더 정확하게는 고유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연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소위 말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규정했는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된 사물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 이것은 실체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념에로 소급된다는 것입니다. 연장이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 존재론이죠. 그래서 이 실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자기 원인인 거죠, 사실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 정의는 자기 원인. 카우자 수이라고 하죠. 자기 원인. 그래서 이것은 있기 위해서, 실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음.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필요로 하지 않음. 여기서 필요로 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의 존재가 뭘로 정의되냐면 자기 원인으로서, 자기가 원인이지 외부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물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의 그런 이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뭐가 될까요?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는 실체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무한 실체로서의 신이 있고, 유한 실체로서 정신과 이제 물체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형이상학을 완결하고 나서 데카르트는 다른 개개 학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실체가 신인데 사실은 유한실체라고 하는 것들은 정신과 물체는 무한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진짜 실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무한실체는 신이 자기 원인으로서 실체의 정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무한실체가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체이고요. 가장 완전한 존재자이고 그리고 자기 원인으로서 신인 거죠. 그래서 유한실체는 실체라고는 불리지만 이것은 이제 그 정신과 물체는 사실 신에 의해서 생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실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제 그 스피노자에 가게 되면 실체가 이 세 개에서 하나로 바뀌게 되죠. 유일한 실체로서의 신이 있고 정신과 물체는 신의 속성으로 이렇게 스피노자에게서는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부터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실체,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신의 도움으로 실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이 아닌 존재자들은 제작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데카르트를 보게 되면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피조물도 존재자지만 창조주도 존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존재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로서 여전히 존재자인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하고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무한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존재의 다의성, 일위성, 유비성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이 볼펜이 존재하는 거하고 내가 존재하는 게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얘의 존재와 나의 존재는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이 볼펜의 존재가 같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말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쓰지만 이 존재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펜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모기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둔스 스코투스 같은 분은 존재의 일위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고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존재의 일위성 매우 충격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 가운데 존재 같은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하고 이 볼펜이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말이 다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이성과 일위성의 이제 이런 그 고민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유비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유비성.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에 있어서의 이런 그 의미에 있어서의 일위성, 유비성, 다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이 존재론적인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소박하고 중세 철학만큼 고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 데카르트의 철학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고 실체도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와 고대에서도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 물음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음에 의해서 매우 고심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유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존재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도 그렇다는 거죠. 존재 이것은 그냥 상정되어 있고 가정되어 있고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실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연장이라는 그런 고유성에 의해서 사유라고 하는 고유성에 의해서 이런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실체 자체를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존재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실체인데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존재는 실체라는 거죠. 존재자도 실체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자체로는 촉발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니까 있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존재는 실제적 수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에게서 이런 말 데카르트에게서 존재가 존재자로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에게서 존재는 속성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유 혹은 이제 연장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사유하는 사물, 그리고 레스 엑스텐시아라고 하는 연장된 사물.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유하는 사유 실체, 연장 실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유하는 사물에 의해서 정신이 이해되고 연장 실체에서 물체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적 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연장, 크기를 가진다는 거죠. 크기, 뻗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장을 가진 것이 바로 물체다. 그래서 이 연장을 가진 사물들이 다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 소위 말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 사물들이 다 이렇게 플러스 해결해서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다음표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인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속성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또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데카르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의 총체죠. 사물들의 총체. 이 사물들의 총체입니다. 근데 사물들은 결국에 사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물의 실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물체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성이 뭐죠? 바로 연장이죠, 연장. 그래서 이제 이 연장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바로 사물들이고, 이 사물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세계가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하이데거의 세계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지시, 페어바이젠, 음주라고 하는 이제 페어바이젠, 이것이 이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뭐 보주와 다주와 음주와 보름빌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또 베도이텐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 지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런 세계의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연장된 사물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둘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